저는 힘든 병원 생활에 대한 회의가 생겼고 안정적이고 좀 더 근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공무원에 대한 동경이 생겨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듣는 걸 좋아하여 인터넷 강의가 현장 강의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알아보던 중 생물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최정원 교수님이 생물 과목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타 학원 생물 인강에 비해 좀 더 세세하고 난이도 높은 부분까지 가르친다, 이해가 잘 되게 가르친다 라는 평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장 병행하면서 최정원 교수님의 기초완성 무료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수험 생활을 버틸 수 있을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였고, 그 후에 경채 365 패키지 강의를 들으며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생물만 공부했습니다. 시험 2개월 전부터는 암기 과목인 공중보건과 법규를 시작하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최대한 모든 과목을 보려 노력했으며, 시험 이틀 전부터 중요한 부분 위주로 최종 회독하여 이틀 만에 새 과목 1회독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생물 과목의 난이도는 시험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시험 준비에 임하셔야 합니다. 처음 생물 강의를 시작할 때 교수님께서 다 안내를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병행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느라 생물의 모든 강의를 들을 시간이 부족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하루 2강 정도 들으며 이해와 필기를 반복했고, 주말에는 8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기초완성 무료 강의 53강, 하이탑 생명과학 67강, 하이스코어 생물 78강 순서로 수강했습니다. 문제풀이 과목은 시간 관계상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문제풀이 교재를 대충이라도 훑어보며 시험 난이도 및 출제 경향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시간 부족으로 인강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캠벨 강의는 수강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수준의 생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캠벨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합격수기 글이 많았기 때문에 전업으로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께는 캠벨 강의 추천드립니다. 또한 생물 과목의 암기량은 방대한 편이기 때문에 인강을 들을 때는 이해가 돼도 몇 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잊어버리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대로 모든 생물 인강을 1회독한 뒤 인강 2회독 때는 교재를 단권화하며 정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시험 한 달 전부턴 단권화한 책만 보며 암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암기 수준은 책의 내용이 대략 머리에 그려질 정도로 했습니다. 챕터가 25개 정도 되는데 그 챕터 내용이 연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했습니다. 그 결과 생물 과목에서 95점이라는 점수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공중보건 과목은 시험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지엽적인 문제가 꽤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해야 했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접하느냐가 점수에 직결되는 과목이라 생각했습니다. 김희영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간호사 출신의 교수님이라 그런지 실제 임상 경험을 예시로 들어주시며 교육하시는 부분이 암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김희영 교수님의 강의를 듣지 않고 공부를 시작했다면 암기하는 데 시간이 3배는 들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 2달 전부터 이론 강의를 1회독을 한 뒤 암기가 잘 안되는 부분은 핸드폰으로 찍어 짬짬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부터 다시 회독 후 이틀 전부터 최종 회독했습니다. 그 결과 고득점은 아니지만 90점이라는 점수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관계법규는 공중보건 과목에서 김희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뒤였기 때문에 김희영 교수님을 믿고 의료관계 법규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의료관계 법규가 약 15개의 법에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독학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은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하지만 김희영 교수님의 의료관계 법규는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한 뒤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강의해 주신 대로 암기하기만 하면 돼서 공부하기 정말 편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리뷰해 주시고 포인트까지 잡아주셔서 공부하기 수월했습니다. 제가 만약 공무원 재수생이라면 다른 과목은 몰라도 의료관계법규는 반드시 수강해야 된다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고득점은 아니지만 90점이라는 점수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면접에서 한번 탈락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압박감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직장 병행하는 상황이라
스터디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보내준 자료와 커리큘럼만으로 충분하다는 합격수기 글을 믿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말을 잘하는 타입은 아니라 기본적인 면접 내용은 누가 툭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암기했으며 면접 자료에 나오는 부분은 숙지하고 답변하는 연습 또한 병행했습니다. 한 번의 면접 탈락으로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과 암기한 것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상태라 매일 밤 한적한 공원에서 실제로 소리내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제공되는 모의 면접은 특히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원분이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면접을 20분 정도 진행해 주시고 자세히 피드백을 해주신 뒤에 면접 동영상을 메일로 보내주시는데 동영상을 보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쉬워 모의 면접은 반드시 경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번 모의 면접을 경험해서 그런지 면접날 그래도 긴장을 덜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은 필기 합격하면 필기 점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필기 점수는 최종 발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즉 경기도 시험은 필기 점수가 블라인드라 면접 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기 2회 탈락, 면접 1회 탈락 후 3전 4기의 도전으로 합격한 장수생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 공무원 합격이라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무원 시험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만약 너무 힘들게 수험 생활을 한다면 몇 달은 버티겠지만 건강도 안 좋아지고 포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너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쉬면서 했고 주말 중 하루는 무조건 쉬었습니다. 그 대신 평일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전날 인터넷 강의를 들었던 부분은 핸드폰에 사진으로 찍어놓고 다음날 일을 하는 틈틈이 복습하고 저녁엔 인강 2강을 수강하는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마다 최적의 공부 방법은 다르겠지만 너무 압박감을 가지고 수험 생활을 하면 지치기 쉬우니 자신을 믿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여 수험 생활에 임하신다면 합격의 길에 가까워질 거라 생각합니다.